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입니다. 왜 뾰루지가 날 데가 없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겠습니까? 뾰루지는 어느 곳에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게 한의학적인 뾰루지의 치료법입니다. 특히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 말도 못하고 정말 남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곳이 바로 회음부와 항문 부위잖아요. 그것은 어디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혹시 짜내면 괜찮을까 하고 짜는데 짜면은 더 성이 나서 더 고통스럽고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병원 가기도 꺼려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회음과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날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과연 이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치료해 주는데 한의학적으로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난다. 어쩌다 뾰루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납니다.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나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치료를 해줘야 그 뾰루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째서 없앨 수도 있는데 째서 없애면 또 생깁니다. 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첫째가 간화가 동해서입니다. 간화가 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깔끔하고 강직하고 운동 잘하고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늘씬하게 이쁘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너무 잘 하려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욱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성생활을 과다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화가 동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겁니다. 산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산후에 제대로 된 치료라는 것은 산후에 누워 있는다고만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산후에 어혈을 쳐주고 산후에 어혈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산후에 원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산후 호로증이 오는데 이 산후 호로증에 의해서 바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려과다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생식기에 뾰루지가 생기고 사려과다를 하면 생식기에
음액이 나오질 않아서 성생활이 곤란하고 음부 건조증이 나타나서 걷거나 이럴 때 힘들고 거기가 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려과다는 생식기와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려과다가 되겠습니다. 사려과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간화가 동하는 경우, 간화가 동하는 것은 눈썹이 진하거나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거나 코가 오똑하고 미남형,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간화가 동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간화가 동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감히 용담 사간탕을 써서 간 기운을 꺾어주는 거예요. 간화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문과 회음부 사이에 생기는 뾰루지가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써서 산후 허로증을 치료하면 뾰루지가 또 없어집니다. 귀비탕을 써서 사려과다를 없애주면, 귀비탕을 써서 생각이 많은 것,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것을 정상화시키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